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4강 고려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시대인 고려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고려시대, 이제 고려의 건국과 이제 문화,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국을 다시 통일한 고려.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 후삼국 시대였죠. 후삼국 시대에서 후고구려가 고려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려가 이 후백제와 신라까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진짜 완벽한 통일 고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고려의 건국은 이제 918년 인데요. 이제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고려를 세워서 이제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고, 그리고 북진 정책. 그러니까 고려가 아까 지도가 이렇게 있었죠. 이제 북쪽으로 이제 땅을 넓히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의 신분사에는 고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귀족부터 해서 왕족 이렇게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이 신분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 초기에는 이 귀족 중심, 귀족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귀족 중심 정치를 했었는데 이제 고려 중기부터, 그러니까 초기는 이제 고려 처음이죠. 중기는 고려의 중간부분에서는 이제 무신정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 무신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인들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이제 귀족의 정치를 이제 못마땅히 여기서 이제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 시기에는 이제 특별한 특징이라면 이제 몽골의 침략에 대항해서 이제 몽골이 이제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때 약 40년 가까이 맞서 싸우게 되겠죠. 싸우게 되지만 결과는 고려를 유지하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려가 언제 건국됐는지, 그리고 누가 건국을 했는지, 그리고 고려는 어떤 사회였고 고려 초기랑 중기는 누가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 고려의 국교, 국가의 종교죠. 국가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우리 통일신라도 불교라고 했는데 이 고려도 이제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사회의 지도 이념과 국가적 불교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연등회랑 팔건회라는 이런 그 불교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의 특징은 이제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호국불교입니다. 호국불교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국불교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제 이 물건이 이제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8만 개의 경판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지금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이 팔만대장경은 이제 몽골이 침입했을 때 그 나라를 이제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그 경판이 이제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세기에는 왜구와, 그러니까 일본과 홍건종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이제 이런 침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물리쳤고 이성계라는 분은 이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태조가 되죠. 왕인데 이성계 등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을 많이 할수록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군인들이 좀 더 이제 그 세력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의 국교와 1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 사회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이 고려 시대에는 이 여성들 보통 이제 일부일청, 그 남편이 한 명이면 이제 아내도 한 명이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그 인권이 좀 높았던 시대라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고려의 문화입니다. 고려의 문화는 이제 이 고려의 문화에 나타난 특징들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병란도입니다. 병란도는 이제 고려 무역의 중심지,
뭐 장소라고 보면 돼요. 장소. 자, 그래서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페르시아의 이런 상인들과 장사라는 상인들과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이 벽난도에서. 그래서 이 벽난도에서 이제 고려가 무역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이제 이 고려의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을 이제 코리아라고 하죠. 이 코리아가 이제 고려 시대에 벽난도의 무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려청자입니다. 이제 고려 뭐 상강청자라고도 하는데 이 고려청자는 여기도 있지만 뭐 아름다움. 예, 아름답죠. 이 청자 여기 고려청자가 상강청자가 있는데 이 상강청자가 아름다움으로 뛰어나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된 이런 도자기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를 이제 활자본입니다. 그래서 그 고려 사람들이 뛰어난 인쇄를 하는 기술이죠. 인쇄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난도는 이제 무역, 고려청자는 여러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에서는 인쇄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의 인물입니다. 고려의 인물은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 고려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라는 건데 보통 세 사람입니다. 서희, 그리고 최무선, 그리고 문익점.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서희는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제 압록강 동쪽 땅인 강동 육주를 얻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있죠.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강동 육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서희가 전쟁도 하지 않고 이제 외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무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최무선은 이제 고려시대 화약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약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약무기는 지금 뭐 화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죠. 뭐 전쟁에 사용하는 총이나 여러 가지 무기들이 화약을 사용하는데 이 화약무기를 제조를 담당했던 관청인 화통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학에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화약과 화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화약이 있어야지 이제 대포를 쏘겠죠. 그래서 화약을 만들게 되고 화포도 같이 만들게 됩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불꽃놀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꽃놀이 할 때 이제 위로 올라가서 크게 터지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약과 화포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 이거는 무기로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문익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문익점은 이제 중국에서 목화씨, 이 목화의 씨, 목화라는 꽃의 씨를 가져와서 이제 이것으로 솜을 만들게 되는 거죠. 솜. 이 목화를 통해서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솜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 일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서희는 외교를 통해서 땅을 강동 육주를 얻어냈고 최무선은 이제 화약, 화포, 그리고 문익점은 이제 목화씨를 통해서 솜으로 만든 옷을 이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려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 다음의 나라, 이 조선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